안녕하십니까, 박성윤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기본서를 해볼 건데요. 일단 그 교재가 이제 의사소통부터 돼 있잖아요. 원래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부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게 의사소통 해봐야 점수가 잘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점수를 많이 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자료해석이죠. 자료해석. 그래서 자료해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걸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많이 공부한 분도 있잖아요. 그럼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잘 보냐, 제가 공부 많이 한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뭘 해야 되죠? 이 시험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럼 딱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뭘까요? 그러니까 암산이야. 암산. 엄청난 빠른 계산 능력인데 암산을 못하면 안 돼요. 암산이 30% 정도 돼요, 이 시험에. 그러니까 암산을 어느 정도 잘해야 되냐, 뭐 응용수리가 됐건 자료 해석이 됐건 굉장히 빠른 계산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따가 그건 해볼 텐데요. 제가 이제 많은 학생을 가르쳤는데 오랫동안 공부해도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계산을 잘 못해서 그래요. 첫 번째는 계산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응용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서 계산이 돼서 정답이 나올 정도. 그러니까 식이 만들어지면 식까지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계산은 일단 정확하고 빨라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일단은 이제 자료 해석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빨리 푸는 거의 핵심은 이제 뭐 우리가 추리도 있고 의사소통도 있고 문제 해결도 있지만, 사실상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줄이는 건 힘들어요. 쉽지 않죠. 이번에도 또 그 뭐 AT나 코트라 시험 잘 보면 약간 적성처럼 나온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추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적성, 응용수리도 많이 나오죠, 그죠? 기본적으로 계산을 천천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정확도하고 속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공부할 때 뭘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처음엔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올려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정확도가 아무리 높아도 시험지가 나왔는데 그걸 3시간 동안에 풀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1시간 동안에 푸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속도를 올려야 돼요. 무조건 속도를 높이다 보면 정확도가 좀 올라가거든요.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완전 상반된 거잖아요. 이걸 당연히 떨어지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높여서 이걸 따라오게 해야지, 이걸 높여서 이걸 따라오게 하는 건 절대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해보시면 알지만 정확도 아무리 늘려도 속도는 안 높여져요. 그래서 무조건 속도를 놓는데,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재고 당연히 풀잖아요. 타이머치가 스탑워치로 푸는 친구들이 있고 타이머로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뭘로 풀어야 될까? 스탑워치는 이렇게 시간이 위로 가는 거죠. 1초, 2초, 3초 이렇게 가는 거고, 타이머는 5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뭐 49초, 그러니까 59초, 58초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타이머로 해야지. 타이머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서 내가 시간을 조율하면서 공부를 풀어야지, 이걸 세워라 내워라 풀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료 해석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다른 부분에서 줄일 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코트라 시험 어렵잖아요. AT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계열의 시험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민경채 많이 풀지 않습니까? 민경채, 5급 행시 이렇게 풀면 5급 행시나 입법고시를 풀어보면 이걸 어떻게 1분 안에 풀까, 1분 30초 안에 풀까라고 생각하는데 풀잖아요, 그 학생들이. 푸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암산도 되게 빨리 하지만 약간 훑어보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풀면 절대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볼 텐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점수대가 보통 한 65점에서 70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점수가 높게 안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높일까 상담을 하잖아요. 대부분 다 이게 계산 능력이 떨어져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이제 추리가 좀 떨어지죠. 추리는 나중에 얘기할 텐데, 추리는 기본적으로 잘 안 올라가요. 점수가 안 올라가. 왜냐면 머리가 좀 원래 추리 쪽으로 좀 발달된 친구들이 막 올라갔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원래 잘해. 근데 우리가 평소에 추리를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추리의 시작은 원래 수추리야, 수추리. 수추리, 언어추리, 도형추리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멘사 교재 같은 거 사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수추리죠. 수추리부터 나와. 수추리를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이제 단계별로 점수대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시험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죠.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잖아.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이 시험이 이제 조금 공부하다 말면 이게 올라가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 점수가.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1시간, 2시간 정도는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좋고, 할 때 공부를 많이 하는 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공부를 막 10시간 한다고 해서 퍼포먼스가 나는 게 아니야. 이건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직이 이런 거 그냥 천천히 보면 되죠. 한 10번 보면 되죠. 10번 보면 뭐 그냥 나오면 찍으면 되니까. 근데 이 시험은 10번 본다고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의 질이 중요해요, 질.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라는 건 1시간을 하더라도 집중을 해서 1시간 동안에 지치지 않고 1시간 동안 보는 훈련. 그러니까 보통 1시간이잖아요. 시험 보통 1시간이니까 60분을 단 1초도 딴 생각을 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30분, 40분 되면 지치잖아요. 풀다가. 딴 생각이 나. 엄마 생각나고 막 오늘 뭐 하지?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걸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한 문제, 두 문제로 사실 떨어지고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잘못하면 바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약간. 특히 이제 그 시험이 이제 경쟁이 세다 보면 특히 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또 워낙 또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질보다 양,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 더 높여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한 번 할 때 쭉. 그 처음에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10분 집중해보고 잘 되면 15분. 그러니까 핸드폰을 깨트려버려. 공부하기 전에 핸드폰을 집어 던져야 돼. 핸드폰 옆에 두는 순간 망하는 거야. 이거 시험은 핸드폰 옆에 두고 공부하는 건 떨어지겠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질이 중요한데 10분을 공부하더라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요거만 집중해서 완전 풀고 딱 끝내야 되는데, 핸드폰을 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거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딴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딴 생각을 없애고 공부를 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처음에 10분, 15분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처음에는 당연히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6개월, 1년 하면 다 알거든. 솔직히 몰라서 공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속도가 안 나오고 계산 능력이 느려서 그런 거라서 그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계산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타민 많이 풀잖아요. 그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타민이 이제 만국 공통이지 않습니까?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세워라 내워라 푸는 애들은 전혀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푸는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한 프레스를 가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어차피 1시간밖에 안 할 건데 초집중 상태로 최대한 빨리 풀어내는 능력을 내 스스로 두뇌에게 각인시켜주는 방식, 그게 이제 이 시험의 핵심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스킬이 없는 건 아니고 스킬을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이제 이런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제 1번 문제를 본다. 그럼 이제 딱 보자마자 표가 2개잖아요. 이런 문제는 좀 많이 나오죠. 이게 표 2개짜리 이거는 거의 한 1분 30초 안에 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앞으로 가시면 이게 비교하기라고 나오거든요. 그죠? 이 교재 앞에 이제 쭉 보면 비교하기라고 나오는데, 나눗셈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문제를 풀 때 이제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 비교의 비중이 보통 40%에서 50% 가까이 되죠. 이렇게 보면 알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나눗셈 순서 찾기. 자, 이 2개를 잘하면 됩니다. 어떻게? 빠르게, 정확하게 잘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크로스 비교라는 건데, 크로스 비교 여기 나와 있죠. 자, 12분의 7하고 8분의 5가 있으면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6, 60이니까 큰 쪽이 크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거 쓸 리가 없죠. 뭐 비교할 때 거의 쓰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이렇게 자릿수가 쉽게 나오지가 않을 테니까. 보통 뭐 7289 곱하기 1254 8292 분의 5487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크로스 비교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쓰이진 않게 되는데 이걸 쓸 때가 있어요. 딱 쓸 때가 있는 게 이 문제 같은 경우 많이 쓰이죠. 자, 요거만 알아도 되게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일단은 1번을 보면 문제를 뭐 자료 해석은 많이 읽어도 의미가 없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다. 이제 X라고 표시를 하고, 맞는 건 O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X라고 표시됐을 때 혼동을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자, 이거 넘어가면은 이런 게 있죠. 이
1번부터 풀 거냐 5번부터 풀 거냐 이거 뭐 여러분의 차이인데 우리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로 돼 있는 거는 쉬운 거를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소거할 거니까 쉬운 걸 먼저 푸는데 쉬운 게 보이나요?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기역번이 쉬워요. 어떤 문제는 니을번이 쉬우니까 기역번을 먼저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기역번이 가장 쉽거든 보통. 자, 그리고 이렇게 1, 2, 3, 4, 5번으로 돼 있는 건 뭐가 가장 쉽죠? 1번이 가장 쉽죠 보통. 자, 1번이 가장 쉽고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낚시가 많아요. 딱 보면 정답 같은데 정답이 아니고 이렇게 딱 혼동을 주는 게 많기 때문에 낚시에 걸려서 막 2번 찍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보통은 저는 이제 5번부터 풀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5번부터 풀어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왜냐면 5번이 가장 어려워요. 보통 정답률을 보면 3, 4, 5번이 많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5번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푸는 친구들은 뭐 쉬운 것부터 풀라라고 하는데 쉬운 건 정답이 아니거든 보통. 그죠? 그러니까 보통 5번부터 푸는 거를 추천하고 요거 이제 기억번부터 푸는 거를 추천하는데 일단 저기서 위에서 OX를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X면 이 5개의 문장을 우리가 OX를 판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X다. 이게 정답이겠죠. O다. 이게 틀린 거잖아. 아니겠죠. X다. 맞겠죠. 이렇게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풀 때 뭔가 잘 모른다. 그럼 부등호로 풀이하면 좀 좋습니다. 부등호 풀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17년이 이거보다 크다. 그럼 부등호를 바로 갖다 넣는데 1초 만에 갖다 넣어서 이게 크구나. 이게 증가율이니까 이 연도만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찾는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자 B보다 크다. A보다 B가 크다. A가 B보다 적다. A보다 B가 적다. 이런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적다가 잘 느낌이 안 오죠. 그러면 크다는 보다가 없는 쪽이 큽니다. A가 B보다 크니까 A가 크겠죠. A보다 B가 크니까 이게 크겠죠. 이건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급이라고 하죠. A가 B에 비해 뭐 이런 말도 쓰이죠. 그런 걸 보면 다 그냥 크다는 이렇게 보다가 없는 쪽이 크다. 반대로 작다, 적다 등은 보다가 있는 쪽이 커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읽자마자 크다, 적다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부등호를 갖다 넣으면 사실 굉장히 빨리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읽다가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이렇게 A가 B의 3배 이상이다. 그 다음에 A가 B의 3분의 1 미만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 3을 곱한 다음에 이쪽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B의 3배보다 크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A가 B의 3분의 1보다 작다는 거니까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만 같은 거 잘 보면 헷갈리잖아요. 여기다 3으로 나눠서 얘가 더 크구나. 그럼 이제 여기다 3을 곱해서 여기다 A에다 3을 곱한 것보다 B가 큰 거구나라고 해석을 해서 빠르게 해석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부등호 풀이라고 하는데 부등호 풀이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거든요. 특히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뭐가 뭐보다 크다 이런 걸 이제 쭉쭉 넣어줄 때 많이 쓰이니까 이거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크로스 비교를 봤잖아요. 기타 어류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이 보통 표가 위에 거는 위에 표고 밑에는 밑에 표를 많잖아요. 어류를 제외하고 많은 어종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2005년. 그러니까 찍으면 되겠죠. 여기하고 같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1, 2, 3, 4, 뭐 5, 6 이렇게 적게 되겠죠. 기타 빼고 하니까 1, 2, 3, 4, 5, 6 같죠? 그래서 같다. 그래서 5니까 아까 X를 찾으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3번인데 3번. 자, 볼 때 빨리 풀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연도를 찾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를 먼저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런 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잘 알기가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 잘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자 여기에서 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은 앞에 있는 게 다 분모예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당 B가 뭐냐? A 대비 B가 뭐냐? A 중 B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면 앞에 게 다 분모예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앞에 게 분모, 뒤에 게 분자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아 얘가 분모고 야, 분자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찾는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잘 보면 그럼 이제 양식 어영량 밑에 있으니까 전체는 이거 하잖아요. 이거 그죠? 여기 전체가 되겠고 조피볼락이 차지하는 게 이제 분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초단위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50%라는 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그죠? 이걸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642분의 367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러니까 숫자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 그냥 풀면 됩니다. 근데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여요, 이게. 그래서 알아두면 되게 편합니다. 367을 이렇게 있으면 이게 2분의 1보다 크다 그런 얘기죠. 그냥 이렇게 묻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크로스 비교는 이렇게 곱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2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또는 뭐 얘를 2로 나눠서 얘가 크냐 이렇게 물은 거랑 똑같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상이라고 하면 이상 초과인 경우는 분자가 크다 이런 얘기고요. 이하 미만은 분모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를 이제 딱 곱하잖아요. 이렇게 곱해도 상관없겠죠. 밑으로 내려도 상관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50%면 2를 여기다 곱하는 거네. 그래서 얘가 큰 걸 찾는 거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빠른 친구들하고 2로 나누어서 얘가 큰 거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볼 때는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은 지표를 이렇게 봐요. 근데 보통 뭐 감소한다, 이렇게 매년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럼 보통은 증가를 해. 그래서 끝에서 감소하거든. 보통 그래요, 표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럼 딱 보자마자 이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2를 곱했죠. 그 얼마죠? 508이죠. 그게 이제 더 크잖아요. 저 아까 제가 요걸 큰 걸 묻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게 커. X죠, X. 아까 X라며.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로스 비교인데 이게 되게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자, 얘분의 얘가 예를 들어서 60%가 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60% 이상이냐? 이상이라고 물어봤죠. 이상은 분자가 커야 돼. 얘분의 얘가 60%라는 얘기 뭐라고 했죠? 이쪽이 커야 돼. 이상이라는 건 얘가 크다는 얘기고 자, 10분의 6이죠. 60%는. 그럼 얘가 0을 붙이고 얘한테 6을 곱해서 얘가 크냐 묻는 거니까 곱하면 얼마예요? 3000이 넘죠? 이건 보면 되잖아요. 그럼 이쪽이 크죠? 얘는 60% 이하다. 이렇게 X라고 하면 됩니다. 부등호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반대면 X고 똑같으면 오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따지지 말고 같으면 오고 반대면 X 이렇게 안 틀려요. 잘.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로 풀이하면 좀 더 빠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4분의 3보다 크냐 75% 이상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4분의 3이니까 얘를 4를 곱하고 얘를 3으로 곱하니까 얘가 1200이고 앞자리만 봐도 1500이니까 뭐죠? 4분의 3 미만이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뭐 10% 20%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이게 크로스 비교라고 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려고 크로스 비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크로스 비교는 일반 비교에서 쓰이진 않고요. 여기다 쓰인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이제 넘어가서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자료래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으면 자, 5번부터 뭐라고 그랬죠? 자, 서비스 분야의 응치자 수의 비율이래요. 그럼 전체가 분모겠죠. 얘가 이제 딱 봤더니 분모네요. 얘 분자예요. 서비스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4를 어디다 곱해요? 분자에 곱해야겠죠. 이렇게 분모에다 1을 곱해야 돼요. 한마디로 여기다 4를 곱해서 얘가 커라 라고 한 거거든요. 계산하면 이게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828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할 때. 그러니까 308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얼마예요? 3378이잖아. 일주일 크겠죠. 그러니까 이상이 아니죠. 틀렸죠. 이 문제는 거의 한 10초짜리 문제예요. 5번이 정답이니까. 물론 뭐 1번이 정답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에 따라 다르긴 한데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다. 이렇게 세이브를 많이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정답이 아닌 확률이 높아요. 단순 비교 같은 건 거의 여기 보면 전년 대비 모든 분야의 응시자가 증가한 해는 없다. 그럼 보통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여기 떨어졌겠죠? 여기 보면 보통 여기서 증가하거나 여기서 떨어져요. 이쪽에서 더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게 쭉 증가하거든요.
증가하다 여기서 떨어지죠. 보통 끝에서 떨어져. 원래 표가 그래요. 이게 물어볼 때 자체가. 그래서 풀 때도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좋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준다. 자, 그 다음에 크로스 비교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활용도가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압도적으로 크로스 비교가 좋아요. 근데 이제 굳이 크로스 비교를 안 해도 되는 게 이제 3번 같은 케이스인데, 뭐 상식적인 거예요. 잘 보면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그러니까 X를 바로 하면 되겠죠. 자,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쭉 내려서 5번 한번 읽어볼까요? 회주철 수도 간의 보수과정 실수 파손 건수가, 그러니까 주철이 여기 있으면 회주철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파손 건수는 여기 이렇게 쭉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X축 아니고 Y축인가 둘 중에 하나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가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 또 구분하고 이런 표가 많죠. 이거 되게 복잡한데 요즘 트렌드입니다. 옛날 문제들은 보통 이렇게 깔끔한 표를 주고 차라리 표를 2개를 주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 표는 막 표 하나에다 막 이상한 거 막 다 때려 넣어가지고 찾기가 복잡해. 근데 요즘 옛날 거 좀 편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수과정 실수가 전체 여기 있죠. 예분의 얘거든. 당연히 10%가 넘죠. 10%가 33.4니까 여기다 10% 넘잖아요. 이건 뭐 그냥 눈으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꼭 크로스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활용도를 높이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잘 몰라요. 100%가 1이잖아요. 1, 그죠? 10%가 0.1, 1%가 0일, 0.1%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나눗셈을 할 때 나눗셈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냐라고 하는 얘기가 뭐죠? 자, 얘로 나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얘가 소수점으로 나오면 걔를 뭘로 바꿔라? 퍼센트로 바꿔라. 이게 나눗셈 퍼센트로 바꾸는 거잖아요.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진짜 이걸 나누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진 않죠. 이렇게 나누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죠? 이게 몇 개 들어가냐 판단을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 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100%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0점 단위가 될 테고, 한 번 들어가니까 뭐 33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10이 들어가니까 뭐 한 3 정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0.13 정도 된다. 뭐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이제 나눗셈의 핵심인데,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해야죠. 아까 암산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한 계산에서는 암산 계산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뭘로 바꾸냐? 곱셈으로 바꾸는 거죠. 왜냐? 자, 여기서 얘가 몇 개 들어가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3.4로 바꾸고 얘가 한 번 들어가겠네. 그럼 10이 남겠네. 그럼 10이면 다음 단계에서 3 정도 들어가겠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0.13 정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방식은 얘가 1% 구간인가 0.1% 구간인가를 따져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도 증가율 같은 거 볼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54에서 186으로 증가했다.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 라고 하면은 32가 있고, 이렇게 32가 이렇게 뺀 거죠. 이걸 빼면 32가 되고, 154에서 증가하면 대충 20% 정도 증가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증가율 계산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하는 걸 빨리 해주는 게 이제 이 시험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기 보면 간단하게 풀었기 때문에 여기 틀렸네요. 약간 X를 고르면서요. 맞네요.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풀 수가 있었던 문제라서 반드시 꼭 뭐 다 풀어봐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주철 수도 간의 시설 로우 파손 건수가 총 파손 건수에서, 그러니까 이게 분모죠. 보통 이게 분모가 되겠고, 시설 로우가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주철 수도가 아니고 그 중에 회주철, 덕탈 주철이 있다는 거니까 요걸 본 거죠. 그럼 이제 10분의 3이니까 여기다 0을 곱하고 3을 곱해서 얘가 크냐 묻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죠. 1680 정도 나오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다는 거야. 맞다. 그럼 이걸 풀 때, 자, 빨리 풀려면 어떡하냐? 당연히 쭉 보고 여기 점만 찍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뭐 분모가 안 되면 뭐 MJ라고 쓰는 애들도 있는데, MJ를 쓰고서 0, 3 크구나 이상 이렇게 찾는 거지. 뭘 진짜로 이거 뭐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면 되는 게 이제 크로스 비교고, 크로스 비교는 문제 해결에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유치원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학생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보통 선생님이 적잖아요. 선생님이 뭐 10명이다. 여기가 35명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당 학생이 4명 이상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처음엔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당 학생이니까 선생님이 분모죠. 선생님당 학생. 여기 4명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1분의 4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4를 곱해서 얘가 큰 걸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4 곱해서 이걸 찾는 거죠. 이렇게 찾으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요거로도 크로스 비교가 많이 쓰여요. 쭉 볼 때.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면 되게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당 학생 뭐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당 뭐 유치원 뭐 교사 뭐 보조교사 수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보면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당 학생으로 놓고서 아 분모 분자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아 여기다가 4를 곱해서 얘가 큰 걸 찾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틀렸죠. 선생님당 학생이 4명 이상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자, 이렇게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하기가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 분자분모 비율 비교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비타민 같은 거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비타민을 많이 하는데 자, 다음 시간에 비타민을 틀어놓고서 할 건데 비타민은 이제 뭐가 있냐면 덧셈 뺄셈 있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글에 치시면 돼요. 비타민 PDF라고 치면은 나오죠. 그래서 다운을 받으면 총 3개의 파일이 있어요. 덧셈 뺄셈 하는 거, 뭐 어딕션 앤 서브스트랙션인가 뭐 그게 있고 곱셈 비교가 있어요. 곱셈 비교,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곱셈 비교, 그리고 나눗셈 비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비전이라고 하는 나눗셈 순서 찾기가 있죠. 이게 보통. 자, 이건데 좀 고급스러운 문제일수록 이게 많죠. 나눗셈 비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개분의 그러니까 전체 분의 덕타일 주철 파일이 가장 큰 건 어느 거냐 이렇게 가장 큰 거대로 나열하면 뭐 1, 2, 3, 4등은 뭐다 뭐 이렇게 나열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나눗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분의 얘가 가장 큰 거냐 얘분의 얘가 가장 큰 거냐 이렇게 해서 쭉 빨리 풀어줘야겠죠. 뭐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뭐 얘가 크겠고 뭐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눗셈 비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제일 잘해야 되는 건 얘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게 되죠. 나눗셈 비교가.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덧셈 뺄셈을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 자원관리 이런 거 문제 나오면 다 이거 아니에요? 다 덧셈 뺄셈 아니에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데 곱셈은 앞자리부터 곱셈하는 게 있고 나눗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나눗셈 직접 하는 건 없는데 이거를 못해. 이걸 생각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 채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를 채워야 돼. 그럼 다 더해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속도가 느린 거예요. 여기서 점수가 많이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런 능력에서 떨어지니까 요걸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부분을 한번 띄워놓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요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